네, 새 자동차를 설계할 때 이 차가 충격에 얼마나 강한지, 도시 한복판에 큰 빌딩을 지으면 주변 건물이나 도로교통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이런 정보들이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실제로 만들어서 그 영향을 파악하려면 시간도 비용도 많이 들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을 3D 가상현실에 그대로 구축해서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가상과 현실을 오가는 버추얼 트윈 기술로 산업 혁신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다소 시스템 코리아인데요. 정운성 대표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소 시스템 코리아, 다소 시스템 프랑스 회사의 한국 법인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제 버추얼 트윈 얘기를 했는데 시청자들에게 조금 낯선 단어일 것 같습니다. 어떤 회사인가요? 우선? 그 다소 시스템은 1981년도에 그 전투기 그 항공기를 만드는 다소 항공이라는 네. 회사에서 분사한 프랑스 그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그래서 예. 그 항공기 제조에 사용되는 이런 3D 기술을 상용화해서 그 다른 제조 기업에 그 공급하면서 저희가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 항공기 전투기 같은 거를 이제 제조하기 위해서는 그 설계를 하고 또 시험을 하고 생산을 하고 굉장히 많은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특히 이제 설계 과정에서 이제 과거에 보면 설계를 할 때 이렇게 도면에 네. 2D 형태로 일단 설계를 하는데 이것을 당시에는 혁신적인 기술인 3D 형태의 그 기술을 개발을 해서 그래서 이 3D 설계 기술을 상용화해서 저희가 카티아라는 이름으로 처음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항공기에서 했군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산업을 좀 여러 가지로 확장을 지금 해오시는 와중에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소개할 때 이제 버추얼 트윈 기술이다. 이게 이제 다소 시스템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버추얼 트윈 어떤 개념이고 어떤 기술입니까 이게? 그 버추얼 트윈 기술은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그 현실 세계의 사물을 가상 세계에서도 그대로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예. 그 실제 뭐 제품이 될 수도 있고 예. 공장이 될 수도 있고 도시 전체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러한 객체를 그 형상과 그리고 그 동작뿐 아니라 그것이 갖는 그 성질, 뭐 기계적 성질과 같은 그 성질까지 가상에서 3D로 동일하게 예. 그렇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가끔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버추얼 트윈에서 있는 3D와 그리고 애니메이션에 있는 3D와 차이점이 무엇이냐? 버추얼 트윈의 3D와 애니메이션의 3D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답변을 쉽게 드리면 일단 버추얼 트윈에 있는 3D는 수학을 담고 있다. 수학? 예, 수학과 엔지니어링을 담고 있다. 네.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이제 정교함에서 차이가 있다 하고 완전히 설명을 다른 드립니다. 거네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엔지니어링 공학이 담겨 있는 거니까 네, 애니메이션 그렇습니다. 3D하고는 좀 물론 애니메이션 3D도 상당히 창의적이긴 합니다만 사례를 한번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버추얼 가상의 현실과 현실에 오가는 접목 어떻게 하나? 예를 들면 뭐 자동차를 사례를 든다? 그러면 네. 뭐 자동차 사례를 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앵커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동일한 차종도 그 옵션에 따라서 수많은 종류의 차량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차량을 모두 테스트하기에는 뭐 비용적인 측면, 뭐 시간도 그렇고 또 사실은 이제 환경적인 문제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런 테스트 차량을 제조를 해서 또 폐기까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그 가상의 공간에서 이제 그대로 조립을 해보는 거죠. 예, 조립도 해보고 또 시험도 똑같이 시험도 합니다. 해보고.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충돌 시험 충돌 같은 시험도 것들 해보고. 예, 그대로 한다 그러면 이제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그리고 뭐 개발 기간 또 당연히 줄어들 수 있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환경 관련된 이게 서스테이너빌리티 측면에서도 예.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런 자동차 설계할 때 그런 버추얼 트윈 기술이 접목된 게 다소 시스템이 처음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회사들은 그런 걸 안 해봤어요? 유사하게 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회사마다 조금 뭐 차이점이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버추얼 트윈 기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정교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버추얼 트윈을 하나의 그런 플랫폼 상에서 운영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가 가져가고 있는 버추얼 트윈의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네, 수학, 엔지니어링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활용한다.
요즘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 버추얼 트윈도 역시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을 해서 뭔가 발전하고 새로워질 텐데 어떻게 지금 인공지능과 결합을 하고 어떻게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다소 시스템은? 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버추얼 트윈이 이런 그 인공지능 AI를 통해서 그 효과를 훨씬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뭐 예를 들자면 그 버추얼 트윈을 통해서 기업에서는 사실 이제 그동안 축적해 놓은 그 많은 그 과거 개발 경험들, 예. 뭐 제품 정보, 지식과 이런 노하우들을 이런 인공지능 AI를 통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을 할 때 그러한 개발 속도를 또 높일 수가 있고 또 예. 더 높은 품질과 그리고 생산성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예. 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소 시스템에 이제 그러면 이 AI 인공지능 뭐 전략이랄까? 뭐 어떻게 이제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좀 들어보고 싶네요. 저희가 사실 그 다소 시스템에서 공급하고 있는 이런 생성형 AI 기술에 대해서 조금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생성형 AI. 예, 예. 그 많은 그 생성형 AI 그 툴들이 AI 제품들이 보면 이제 텍스트라든가 이미지 같은 것들을 이제 아웃풋으로 이렇게 그 사용자들한테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저희도 이렇게 LLM 기반의 그 대화형 방식을 그대로 취합니다만은 여기서도요 대규모 네, 언어 똑같습니다. 모델로 네. 대화형으로 네, 그게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게 실현이 되는 거죠? 그렇게 실현이 됩니다만은 그 아웃풋을 예.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3D 어. 그 엔지니어링 정교한 엔지니어링 3D로 예. 아웃풋을 전달하는 게 다른 이런 그 생성형 AI와 차이점이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 저희 같은 이제 기업용 소프트웨어들은 사실은 그 결과에 에러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뭐 조그만 에러도 이제 기업들에게는 사실은 손실이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버추얼 트윈에 사용되는 AI는 정교하고 그리고 최고의 결과를 보장해야 합니다. 네, 정교하고 최고의 결과를 보장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런 면에서 다소 시스템이 추구하는 진행하는 AI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저희는 사실은 AI를 뭐 지금이 아니라 과거서부터 많이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예를 한 가지 드리면은 그 AI를 통해서 과거에 저희가 위상 최적화 그리고 토폴로지라는 방식을 쓴 게 있어요. 그래서 엔지니어링 용어이기 때문에 네. 좀 어려운 용어입니다만은 쉽게 얘기해서 토폴로지라고 하면 이렇게 형상이 좀 변하더라도 예. 변하지 않는 성질 아, 이것을 토폴로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 그 예를 좀 들면 예. 자동차라든가 이제 항공기 같은 경우는 무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뭐 항공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비행을 해야 되니까 그렇고요. 그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연비라든가 성능 측면에서 이게 무게가 예. 일단은 차지하는 일단 중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특정 부품을 있어서 그 동일한 기계적 성질을 냈지만 어떻게 보면 중량을 최소화시키는 이런 경량화 예. 설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 3D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3D로 설계를 하면서 네. 3D 설계를 하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또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져서 또 보정을 하기 위해서 다시 또 3D를 수정하고 시뮬레이션하고 이런 과정을 수없이 네. 반복을 통해서 또 학습을 통해서 최적의 이런 결과물을 만드는 네.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예. 그 현재는 이런 것들을 더 발전을 시켜서 지금같이 이제 LLM 방식의 네. 대화형 방식의 정교한 3D를 출력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소비자한테 그리고 기업에 제공하는 그런 일단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인공지능 시대에 관한 인공지능 전략 자세히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역시 지금 다소 시스템이 아까 항공 산업에서 이제 시작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조업의 이제 강점을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뭐 집중하고 있는 산업 분야랄까 모든 산업에서 이 버추얼 트윈 기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특별히 더 집중하고 있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까? 그 저희가 지금 제조업 측면으로 본다면 우리나라가 전체 GDP 한 28% 차지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우리 제조 경쟁력에 대한 좀 우려의 좀 목소리가 있죠. 작년
보면은 작년에도 저희가 경제 성장률이 2% 되는데 이제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을 거로 또 전망이 또 많이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하지만 이거를 조금 산업별로 좀 세부적으로 본다 그러면 예. 뭐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그리고 반도체, 뭐 방위 산업 그리고 조선 산업 등은 사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 성장을 우리가 계속 일어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에서는 더욱 성장을 가속화시키고 그리고 어려운 산업에 있어서는 좀 더 다른 혁신을 통해서 산업 회복에 예. 초점을 맞춰서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일단은 저희도 비즈니스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한 가지만 좀 네.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실 이게 바이오와 같은 그 생명과학 산업에도 집중을 하고 있어요. 바이오 네, 쪽에도 네. 바이오 네, 이제 그렇습니다. 제조업이 아닙니다만 그래도 다른 하긴 쪽 뭐 다른 쪽 영역이죠. 예, 네, 그래서 바이오 스타트업과 같이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들이 예. 그 아이디어를 갖다가 실제로 실현하기 위한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중기부와 함께 지원을 또 하고 이 버추얼 있습니다. 트윈 기술로 뭐는 새로운 뭐 의학 물질을 개발한다거나 뭐 아이디어를 내는 이런 데가 아주 필요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주로 그러면 이 기술이 가장 현재 이 다소 시스템에서 많이 활용되는 비즈니스적으로 현재 많이 활용되는 부분은 아까 뭐 자동차 또 반도체 주로 어떤 산업에서 지금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일단 제조업이 가장 크고요. 제조업 중에서는 네, 어떻습니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예, 그리고 저 항공기, 항공. 항공기. 그리고 저희는 이제 항공기 또 방위산업죠. 방위산업 쪽에. 예, 그리고 조선, 조선. 예, 반도체. 대부분인데. 예, 저희가 인더스트리를 12개 인더스트리를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예. 그 12개로 일단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인더스트리 영역에 다 해당되고요. 예. 저희 다소 시스템이 지금 국내에는 약 22,000개 고객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2,000개 기업이 다소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더 아까 이제 바이오 쪽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새롭게 이 부분을 조금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아직은 뭐 좀 그렇지만 할 수 있는 새롭게 개척하는 분야는 어떤 분야가 있어요? 또 하나 일단 저희가 크게 본다면은 그 인더스트리 영역을 세 군데로 보거든요. 그게 네. 하나가 말씀드린 이제 제조 영역, 제조. 또 하나는 바이오, 예. 생명과학 영역, 그리고 또 하나는 인프라 영역입니다. 인프라 영역은 어떤 겁니까? 그래서 인프라 영역은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뭐 건설, 건축 쪽도 있지만 스마트 도시, 스마트 도시, 스마트 예, 시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최초의 세계적으로 본다면 이제 싱가포르 도시가 과거에 그 전체 싱가포르 도시를 스마트화를 해서 3D를 가지고 스마트 도시를 구현을 했었는데요. 예. 뭐 그런 부분에 저희도 같이 참여를 해서 그런 스마트 도시를 이룩하는데 저희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스마트 시티 시도도 조금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라도 이미 실제로 조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업이? 지금 많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스마트 시티도 우리도 나갈 방향이고 뭐 제주라든지 이런 기업 도시에서 좀 하고 있는데 바이오 분야에서는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스타트업 위주로 지금 하는 겁니까? 어떤 일을 고사하고 지금 비즈니스를? 저희는 일단은 바이오 분야,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예. 다른 이제 바이오 산업들도 하는데요. 예. 이렇게 일단은 바이오 산업 주로 이제 바이오 쪽의 스타트업 분야를 더 하는 게 저희가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아이디어는 말씀드린 대로 아이디어는 좋지만 그런 것들을 서로 이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런 지원을 통해서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현하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먼저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소 시스템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건 주로 이제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제 B2B 기업이잖아요. 네. 일반 소비자들하고 직접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B2B를 통해서 만들어낸 그 제품을 우리 소비자들이 쓰고는 있으니까 그 기술이 소프트웨어가 구현된 제품을 우리가 쓰고는 있는데 실제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다소 시스템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추진이나 시도나 이런 건 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B2B 기업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상대하는 저희의 클라이언트들은 이제 기업들을 상대를 하는데요. 예. 사실 그 기업들의 제품들은 또 일반 소비자 예. 분들이지 않습니까? 뭐 자동차도 그렇고 가전제품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지금은 이런 소비자들의 경험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경험. 네. 뭐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뭐 우리 자동차다 그러면 요즘엔 자동차가 이제 소프트웨어로 제어되는
자동차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경험에 그렇죠. 의해서 이렇게 작동되는 예. 방식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들이 어떤 경험을 선호하고 그 경험을 어떻게 우리가 가상의 공간에서 담아서 또 한번 소비자들이 직접 경험을 해볼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에도 많은 저희가 집중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한테 직접 다가오는 기술로 좀 느껴지네요. 그렇게 말씀해 네. 주시니까 많은 기업들 앞으로 다소 시스템 코리아가 좀 국내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조금 더 희망이라든지 목표라든지 뭐 구상이 좀 있다면 어떤 겁니까? 지금 사실은 저희 그 대한민국 산업을 보면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제조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동안 짧은 기간에 사실 고도 성장을 이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경제를 보면 여러 뭐 불확실성도 그렇고 그리고 복잡성 등으로 사실 지금까지 방식이 아닌 좀 새로운 방식의 혁신이 좀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 세계 많은 저희가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다양한 베스트 프랙티스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례들을 좀 국내 기업에 잘 적용하고 또 응용하게끔 이렇게 좀 저희가 그런 국내 기업의 그 혁신과 경쟁력에 기여하는 것이 저희한테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가상과 현실을 오가는 버추얼 트윈 기술로 기업의 혁신을 도와주고 있는 다소 시스템 코리아 대표 정운성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